인사드리겠습니다. 논중과 출원 인문논술팀장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지브리풍으로 인사 한번 드려봤는데요. 사진 한 장 주고 좀 해달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그리고 3D 엔진 좀 돌렸더니 이렇게 팍팍 돌려줍니다. 요즘 이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논술 시험은 아직까지도 원고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한 일이긴 한데 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한데요. 여튼 아이들이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뭐 공부 방법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것도 합격이라고 하는 입시의 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또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여튼 논술 공부가 아이들의 합격해도 그리고 또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 인문논술 초보 탈출 프로젝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게 주어진 15분 동안 4가지 얘기해 드릴 거고요.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좀 움직이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제가 조언 드린 대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면 합격 확률 2배 높여드리는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좀 나눌 말씀은 그 시기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은 뭐 이제 얼마나 빨리 시작할 거냐, 언제 시작할 거냐 늘 이제 고민이 되는 전형이긴 하죠. 항상 후순위 전형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이제 좀 모자란 대로 조금 점수를 받으면 그게 쓸모는 있거든요. 쓸모가 있어요. 물테면 전체 만점을 못 맞더라도 서울대 안 가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연대 가면 되는 거고 고대 가면 되는 거고 성대 가면 되는 거고 서강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은 점수여도 쓸 데가 있거든요. 근데 논술은 합격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되게 거친 얘기긴 한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50대 1의 경쟁인 논술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2등을 한 거예요. 이거 논술 잘한 거잖아요, 사실은. 50등 한 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불합격, 50등도 불합격, 똑같이 불합격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그 논술은 그냥 열심히 하다가 우리 아이 실력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경계하셨으면 좋겠다.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로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합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저는 근데 단언컨대 원서라고 생각합니다. 원서.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선생님보다 좀 강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합격의 8알은 원서 쓰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수능은 진짜 전국구 게임이에요. 논술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합불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달라야 돼요. 이를테면 수능은 뭐 오답들 중에는 뭐 매력적인 오답도 좀 있죠. 근데 그걸 고르면 0.1점도 부분 점수를 주지 않죠. 근데 논술은 실은 자기가 인생 최고의 글을 쓰고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극악의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경쟁 상대가 나보다 한 줄 더 잘 쓰면 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2등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는 친구가 나보다 더 엉망이면 내가 붙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도.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원서를 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뭐 여러 가지 있게 좀 마음의 준비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여튼 원서에 가장 필요한 건 지표입니다. 지표. 뭐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전형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전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학생부, 그다음에 학교의 입결 이런 거 놓고 판단해 쓰는 거고.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도 점수 확인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 논술은 어떻게 쓰죠? 되게 많은 경우는 모의고사 점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3모 또는 6모, 9모에서 괜찮은 성적이 나오면 연대 쓰는 거죠.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도의 원서 전략이라면 그냥 연희동 사니까 연세대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남동 살면 고려대 쓰는 거고요.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6모, 9모에서 우리 아이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정도의 수능 실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수시 논술로는 연대를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매력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그 아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수능을 잘 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수능 지수가 좋은 경우라면 논술을 내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소신 지원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수능 예측 점수가 아니라 논술 지표가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원서 쓰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늦추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어떤 걸 만나게 되냐면 좋은 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6월 넘어가지고 7월, 8월에 신규생들이 막 대거 들어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의미 없어. 지금 해봐야.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때까지 계속 미루다가 그때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뭔가 불성실하고 뭔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은 좀 절박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때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 대고 안 되겠는데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포장해 드릴게요. 자제분이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와 같은 약간 정형화된 논술에는 좀 약한 편인데요. 연세대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 꽤나 잘 봅니다. 몇 번 제가 한번 가르쳐 봤더니 그런 자질이 있네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성대는 안 되는데 연대는 된다잖아요. 그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수업을 열심히 듣네요. 과제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오네요. 앞으로 좋은 기대할 수 있을 거 남은 2달 최선을 다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원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또한 사실은 아까 그 지리적인 위치로 원서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걸 봐야 돼요. 그걸 여러 번 치르고 나서 점수대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이 점수라면 어디 대학에 어느 과를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뭐 이런 거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이 신뢰도 높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9월 달에 원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7, 8월 달에 이 지표를 만드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7, 8월 달에는. 이 무슨 얘기냐면 수능으로 치면 7, 8월 달에 봉투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개념 강의하고 문풀 강의가 그 전에 끝나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개념도 시작하고 문풀도 시작하고 논술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공부는 돼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늦게 시작했는데도 꽤나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늦게 시작했는데 역시나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그 어떤 선생도 안 합니다. 그 누구도 안 해요. 조금 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잘 다독여서 아이를 잘 가르치기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은. 그러면 약간 불안한 마음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건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욕망으로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는 이런 지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게 좋냐면 너무 허망하게 낮춰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연세대를 써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성적이 말해주는데 모집단에서 너의 백분위 지표가 말해주잖아. 사실은 개념을 배우거나 이럴 때는 저는 성적표를 내지 않고 7, 8월 달에 성적표를 냅니다. 이게 필요하다. 최소 8번 정도의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성적을 가져가고 실은 작년에 이제 제 클래스 합격했던 연대 경제에 합격했던 친구도 안 쓰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록지 드리고 성적표 드리고 저 믿고 한번 가시죠. 붙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불안한 마음에 성대 서강대 쓰면 붙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월 원서 쓰기 전에 7, 8월 달에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5, 6월 달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늦게 시작해도 돼요, 사실은. 공부는 될 겁니다. 근데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원서 쓸 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귀향에 하는 거면 이 원서 전략까지도 우리가 충분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수업 소개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는 그 7, 8월 모의 테스트 전까지는 첨삭을 제가 직접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제 때문입니다. 베테랑 첨삭 선생님들이 이제 7, 8때 합류하시죠. 그때는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의 클래스에도 첨삭 선생님 붙여서 같이 시선을 같이 여러 개 교차하게 점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개념하고 이 처음에 배울 때는 실은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아이가 수업을 성실하게 들어도 이게 자기 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참 우리 선생님 너무 잘 푸는 것 같아. 오늘 또 감탄하고 그냥 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 몇 달 쌓인다고 해서 이게 자기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똑같은 강의를 해도 이게 수능처럼 선생님 따라하기 수준의 학습에 머무를 수가 없어. 각각 자기 나름의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게 약하고 어떤 게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과제를 받고 그리고 개념하고 문풀할 때 100%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해야 돼요, 사실. 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제 클래스의 정규반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 8월 달에 또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계속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알고 또 학습 진도에 맞춰서 그게 맞추어서 강사가 과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6월까지는 완벽하게 학생들 첨삭을 제가 하고 과제도 피드백 완벽하게 하고 100% 성취를 이룰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선생님들이 막 15분 시간에 막 쫓기다 보니까 본인들 무료 특강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그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위해서 5월 6일에 무료 특강을 하는데 이제 아까 호세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개념을 압축해서 한꺼번에 쭉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 작년에 이제 연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던 친구하고 고대 불문과에 합격했던 친구의 노하우를 인터뷰 통해 가지고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합격생에 관한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전체 풀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턱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합격생은 저한테는 또 다른 자산이긴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선봉 쌤, 조영경 쌤, 뭐 이한기 쌤, 뭐 호쌤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논술 강사들이 늘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교과서가 있거나 무슨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애들 인생에 방해물이 되는 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합격생들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수업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의미 있는 이 결과를 갖게 되더라. 요 정도가 이제 이 합격생이 우리에게 주는, 저희들에게 주는 이제 자산일 텐데 다행히 작년에 이제 연대 경제하고 고대 양쪽에 다 합격을 해서 너무 이제 고마운 일이어서 사실 고대가 새롭게 이제 작년에 진출하면서 부활하면서 이게 바뀐 부분이 좀 있을 텐데 맞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호쌤이랑 선봉쌤이랑 같이 이제 논제 연구도 하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잘 적중이 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또 이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 경제에 합격했던 친구는 그 한 가지 조언을 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어렵다. 저도 사실은 7, 8월 달에 주로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게 논술이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험이 어려운 것이요.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또 합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친구는 이제 모의 테스트 기간에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꼼꼼하게 이제 가져가면서 수업 시간에 저랑 얘기하면서 좋은 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고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처음엔 자기는 논술에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제 잘 견뎌내고 끝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고, 이 친구가 실제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 이 개념화 시키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단단한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표현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다. 조그마한 자기의 현실적인 팁을 이제 본인이 얘기해 줬는데, 생각보다 사탐에서 사회문화나 윤리 과목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 사실은 이제 해보시면 이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이 조금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요. 뭐 요러한 내용들을 이제 5월 6일 무특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논출 시간표는 3개예요. 토요일 날 오전 오후하고 저녁 시간표하고, 그다음 일요일 날 오후 시간표고요. 답은 이제 외곽의 다른 학원들 시간표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5월 6일 날 이제 그 받으신 자료에 보면 신청서들이 있습니다. 뭐 요거 참고하셔서 우리 자제분들이 그렇게 이제 시간에 많이 좀 피해를 보지 않으면, 뭐 아까 손봉심 잠깐 말씀하시던데 뭐 몇 군데 다 이렇게 선택해보고 아이가 좀 맞을 만한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